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김석환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리테일 직원 대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팩트 위주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지난해 이후부터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좀 나타내는 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이틀 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다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정도의 매도 낙폭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또는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도 다소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여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만든 시점에서 보면 기관들의 수급 같은 경우가 무려 17개월 만에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여기에는 약간 좀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현물 쪽만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물이라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쪽만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선물도 같이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물과 선물 간의 차익 거래가 상당히 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 달 5월 달 들어서 나타난 기관들의 이 순매수 기조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 거래에서 발생한 부분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실제 이 기관의 순매수가 이제 순매도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이러한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익 거래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자료이긴 한데, 저는 올해 이 장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장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연도별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그리고 코스피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익의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익의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팩트인 거죠. 그걸 잘 나타내는 사례가 바로 2017년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 보면 이 영업이익 조정률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이제 연말 기준인데, 보시다시피 2017년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추정치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움직임도.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의 움직임들은 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일단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실제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시점부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에 의해서 좀 다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좀 이렇긴 하지만 올해 이 움직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은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결국에는 이 이익을 추정을 할 때 볼만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우리나라 수출 동향 관련한 지표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 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매월 발표하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발표가 엊그제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1일부터 10일 간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1.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죠. 5월에도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수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조금 선행성을 띠고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참고할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수출 총액과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둘 간의 이격이 약간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격 축소의 과정들이 앞으로도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바라긴 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좀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앞서 여러 차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업종들이 좀 좋아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의 이슈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지금 그러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에 관해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화학, 철강과 같은 원자재 관련한 업종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시피 은행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국내 증시가 최근 2, 3일 사이에 급락을 하게 된 계기도 뭐냐면 바로 이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빅2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도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빅2의 부진을 지금 이러한 업종들에서 상대적으로 상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워낙 해운 운송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좋아질 기업들을 작년과 그리고 지난해 말 대비했을 때 좀 비교해 놓은 표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겹치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난해 연말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우측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참고해서 보실 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백신 접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피해에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업종들 중에서 어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 했을 때 역시 이제 컨택 관련한 업종이 좀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관련해서 보시면은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해운이 아니라 이제 항공 쪽을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등 이제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이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죠. 의류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또는 의류 자체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회사들이라든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호텔 신라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뭐 하나투어라든지 여러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기대감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질 부분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올 여지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1분기 미국의 GDP가 상당히 잘 나왔죠. 그 GDP가 잘 나온 부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소비 관련한 부분이죠. 소비 관련한 부분인데, 이 소비 관련한 부분을 봤을 때 역시 국내에서 소매 유통과 관련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장표가 바로 이 장표이고요.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 특히나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냐면, 물론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느냐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 수급 동향에서 특히 이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산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도입 예정되어 있는 백신 현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은 대부분 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역시 이제 수급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고해서 보실 거는 국내에서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엊그저께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원래는 상반기 내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3분기로 좀 딜레이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바백스 CEO가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과 같이 이제 면담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 받아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 게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코로나 백신 외에도 해외에서 도입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국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5개 업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들이 좀 하고 있고,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역시 mRNA 방식의 백신이죠. 그리고 국내 방역 당국도 이 mRNA 백신을 무조건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기조를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이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뭐냐면, 이미 앞에 보셨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등등의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임상이거든요. 대략 한 5만 명에서 한 6, 7만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간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은 하반기 정도의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에는 역시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임상을 참가하는 이제 임상 참가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의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줘서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국내에 일단은 한국 자회사를 이제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 모더나 관련한 테마가 좀 강력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스위스 CMO 업체인 CMO CRO 업체인 론자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미 계약을 좀 맺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국내에
어떻게 그러면 들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뭐 원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론자에서 다 만든 거를 가지고 완제를 가져와서 그냥 유통만 시키는 그건 이제 녹십자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통만 시키는 방법을 좀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4월 중순경에 정부에서 이미 좀 밝히긴 했죠. 이제 그게 가장 유력한 게 모더나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원료를 조달을 해서 몇몇 회사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지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자체 이제 유통을 하는 이런 케이스로 좀 갈 여지도 분명히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5월 말 전에 내용을 좀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단 모더나 테마로만 이제 편승을 해서 보시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사업에서 뭔가 뚜렷한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시고 이거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mRNA 방식의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정리한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최근에 호전되고 있는 매크로 환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기업들 어떤 업종들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렸고 국산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라든지 또는 학계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들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